여러분 반갑습니다. 원자력 박사 파이코인 이야기 원파입니다. 오늘은 파이코인과 관련해서 좀 쉬운 얘기를 다루면서 우리 앞으로 파이코인을 계속 이렇게 채굴해도 되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KYC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 어려움과 관련되는 얘기를 서로 한번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여러분들하고 지금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를 시작한 지가 2, 3년 됐지만은 이 파이코인과 관련되는 얘기를 한 지는 한 4개월, 5개월 가까이 되면서 여러 파이오니어들하고 이제 대화를 하면서 가장 댓글에 궁금해하는 것은 KYC와 관련되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이 KYC에 관련되는 궁금한 게 많다는 이유는 뭐 파이코인이 어떻게 되든 나하고 직접적인 관계되는 건 나의 KYC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상당히 관심이 더 크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KYC가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웹3 시대에는 모든 나의 아이디가 이제는 KYC를 통해서 아이덴티파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 많은 인력의 KYC를 하려고 그러면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부에 의뢰해서 하려고 그러다가 이거는 외부에 의뢰하는 것보다도 자체 내에서 개발하는 게 좋겠다. 니콜라스 박사도 인공지능에 상당히 또 논문을 발표한 것도 제가 본 적도 있었는데, 이와 같은 식으로 이제 외부보다는 내부에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많은 220국가의 나라, 또 각 나라마다 뭐 패스포드라든가 드라이브 라이센스 뭐 여러 가지의 어떤 이런 그 아이디 카드들 종류만 하면 상당히 많은 그런 포맷을 가지고 있는 종류들, 이와 같은 것들을 제대로 검증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옛날에는 한번 그 마네킹이라든가 뭐 이런 걸 가지고 검증을 받았던 것을 한번 보여줬던 그런 것들 때문에 가짜 계정을 밝혀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좀 더 제대로 이제 엄격하게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 인공지능 그 알고리즘을 사용하려고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인공지능은 기계학습을 통하고 딥러닝을 통하면 많은 데이터가 확보될수록 그 신뢰감이 더 높아가서 좀 더 이제 더 이 검증하기가 편리하게 되니까, 이제 시작한 지도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지만은 이제 많은 데이터가 그 확보되면은 점점 빨라질 것 같다. 그래서 매스 KYC가 곧 이루어질 것 같다 하는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우리에게도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 KYC가 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KYC가 늦더라도 본인들에게 그렇게 이 불이익이 돌아가지는 않을 것 같다. 언젠가 모든 사람들이 KYC가 돼야만 오픈넷으로 갈 테니까 그때까지 여러분들은 채굴에만 열심히 해달라 라고 저도 이제 댓글에 그렇게 쓰고, 이 코아팀에서도 이제 그와 같은 것들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침착하게 기다리면서 하면 좋겠다. 단지 질문은 KYC를 통과하고 마이그레이션이 된 이후에 락업 기간이 계산된다. 그럼 늦을수록 손해볼 것 아니냐, 뭐 이와 같은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몇 개월 정도니까 그 정도는 하나의 프로세스니까 참아 나가는 것도 좋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 칭따오 팬 박사가 앞으로 KYC의 솔루션은 어느 정도 이제 해결되면은 앞으로는 유틸리티 빌딩에다가 초점을 두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유틸리티 빌딩이라면 웹3를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앱이 활성화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하겠다. 지금까지는 이제 그 무료 채굴 코인이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들어왔던 그런 거에 비하면은 외부적 동기에서 이제는 우리 파이 브라우저에 있는 앱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킬러 앱들을 확보해서 모든 사람들이,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 이것이 이제 진정한 웹3 월드를 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이제 칭따오파는 웹3 월드라는 말을 많이 썼고, 그 니콜라스 박사는 합비 혁명이 이루어지면 스마트 모니가 파이코인이 될 것이다, 뭐 이런 표현을 썼을 정도로 이게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고,
2, 3년 더 또는 3년, 5년 가까이 가야만 될 일들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계 생태계가 이 블록체인을 기반하는 코인 생태계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지켜보면서 파이코인도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겠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저는 이제 그 블록체인 기술이 어떻게 발전돼 나가는 걸 가끔 이제 뉴스를 접할 때마다 상당히 큰 변화들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실제 이 나이지리아 이 나라에서는 아마 작년에 이 나이라는 이런 그 CBDC를 이제 개발하고, 그러고 나서는 최근에 나왔던 뉴스는 1인당 뭐 제가 알고 있기로는 225달러 현금 인출, 주당 220달러를 인출하는 것을 제한을 두고, 그리고 최근에는 나이지리아 대통령은 앞으로 암호화폐를 합법화시켜 나가겠다. 그래서 3년간에 걸쳐서 합법화시켜 나가겠다. 이런 포인트를 썼습니다. 이 나이지리아의 이런 그 CBDC를 구축해 나가는 과정이 다른 나라에도 모범적으로 적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도 이미 중앙은행이 그 카카오의 자회사인 그라운드 X를 통해서 이미 CBDC 책 테스트를 이미 완료한 상태고, 여러 나라가 지금 이 암호화폐를 합법화시키고, 러시아조차도 암호화폐를 합법화시키면서 국내 거래보다는 외국의 거래는 인정한다, 이런 식으로 나올 정도로 여러 나라가 이제 이런 암호화폐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이고, CBDC는 상당히 많은 나라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 일본이 최근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대기업 7개 기업이 합작을 해서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은 암호화폐 쪽에서는 상당히 그 활발하게 움직였지만은 그렇게 두드러진 그런 모습들이 없었는데, 그동안 저금리 시대에 있다가 고금리 쪽으로 이제 바뀌어 나가면서 많은 이제 자산 이동과 관련되는 일들이 벌어질 텐데, 이제는 일본도 그런 금융 이런 계에서 뒤처지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이런 그 CBDC 구축과 관련되는 것들도 상당히 앞장서서 나갈 것 같은 이런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CBDC와 관련돼서는 영국이 상당히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영국 선진국에서 어떻게 하느냐를 관심을 가지면은, 영국이 CBDC를 위한 그 테스트 월렛을 준비하고 있고, 이와 같은 것은 영국 총리가 수낙 총리가 이 스탠포드 대학에 있을 때부터 암호화폐, 블록체인 이런 기술을 이미 알고 있는 분이고, 이분은 스탠포드 대학에 포닥을 하면서 자기 부인을 거기서 만났고, 그 부인은 인도의 그 빌 게이츠라는 이런 빌 게이츠와 같은 이런 비즈니스를 해왔던 엄청난 재벌가의 딸이고, 이와 같은 분들은 재산에 관심보다는 본인들이 이 세계를 위해서 좀 더 기여를 하고 싶다, 영국이 암호화폐의 허브로 만들겠다 하는데 적극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해보고, 제가 이제 그 니콜라스 박사도 스탠포드 대학 나왔고, 이분도 스탠포드 대학 나왔고 등등 스탠포드 대학 출신들이 이런 블록체인 기술에 상당히 앞장서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요즘 최근에 오픈 AI에서 나왔던 그 챗 GPT라는 검색 기능을 가지고 있는 챗 GPT를 통해서 스탠포드 대학교가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학생들이 많은데 학교의 성향은 어떻습니까? 라는 식으로 질문을 했더만은, 거기에 답변이 스탠포드 대학교는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경향으로 진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포인트를 쓰길래, 역시 다른 보수적인 대학교하고는 좀 구분이 되는 이런 포인트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저도 이제 그 스탠포드 대학에 대한 얘기를 하고,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피터 틸이라는 분은 시간이 간다고 미래가 오지 않는다, 이런 걸 썼던 사람도 본래 독일에서부터 이제 미국 건너가서 스탠포드 대학에서 공부를 하면서 이런 그 대기업이 거래하고 있는 송금 거래를 페이팔이라는 걸 통해서 해보고 싶다 해서 이제 만들었던 게 페이팔이고, 이런 분들도 스탠포드 대학 출신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식으로 이제 그 스탠포드 대학 출신에 대한 질문을 챗 GPT를 하듯이 챗 GPT는 여러분들 혹시 이용은 안 해보신 분들은 한번 챗 GPT가 뭔지 하고 이용을 해보시면은 정말 세계에 오픈되어 있는 데이터를 엄청난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검색해서 내가 원하는 답을 해주고 있다 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 예로 세계에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가 어디입니까? 라고 그러면 지금 현재 세계에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는 동경입니다. 3,400만 명입니다. 이런 답을 금방 얻을 수 있으니까 이런 편리한 기능들을 만들었던 회사는 오픈 AI이고,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썸네일을 이런 그 인공지능이 그려주는 그림을 주로 이용하는데, 이분에도 큰 모니터에 어떤 할아버지와 손녀가 들여다보고 있는 그림을 가지고 있는 벽면을 브라이트하게, 처음에는 퍼플로 하니까 좀 더 너무 이제 자색이 많아서, 보라색이 많아서 좀 브라이트하게 바꿔서 지금 썸네일을 달았던 것처럼, 이 달이라는 그런 인공지능 그림과 챗 GPT라는 것들을 오픈 AI라는 회사가 만들었는데, 오픈 AI가 바로 일론 머스크의 회사입니다. 이렇게 일론 머스크는 세상을 위해서 많이 이제 바뀌어 나가고 있고 이런 노력들을 하는데, 요즘 뭐 트위터에 내가 사장을 그만두는 게 좋으냐 마느냐 하는 이런 얘기 가지고 있고 상당히 이슈들이 많은데, 전 뭐 이번에는 언급을 하지 않기로 하고, 이런 그 CBDC가 각 나라에 이루어지고 있을 때, 그때 거기에 브릿지할 역할을 할 것이 리플 코인이다 이렇게 보고 상당히 리플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 많은데, 저는 이제 우리 그 파이 코인과 리플 코인과 이제 스텔라 코인은 같은 어떤 형제간이다 이런 포인트를 가끔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스텔라를 만들었던 리플을 만들었던 사람이 그 중에 하나가 젯 맥칼린이라는 친구가 스텔라를 만들었고, 그 스텔라 컨센서스 프로토콜을 우리 파이코인이 만들었기 때문에, 리플은 좀 더 국가 간 도매 간 이런 거래를, 은행 간 거래를 중심으로 한다면은, 스텔라는 소매를 중심으로 한 개인 간의 거래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파이코인은 둘 다를 리플이 할 수 있고 스텔라가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다 커버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 파이코인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느냐, 이 차원 때문에 제가 리플이 앞으로 어떤 그 생태계를 활성화해 나가고 스텔라가 어떻게 활성화해 나가는 걸 가끔 설명합니다. 최근에도 이제 우크라이나의 그 블록체인 기반 구호 시스템을 이제 외국의 유엔 기구 팀하고 합작을 해서 거기에 개인들에게 구호금을 보내는데, 은행 계좌가 필요 없고 직불 카드가 필요하지 않고 은행 카드가 필요 없이 휴대폰에 월렛만 만들어 놓으면은 거기에 바로 스텔라를 보낼 수 있고, 그 보낸 스텔라를 다른 코인하고 다른 현금화 시킬 수 있으니까 그와 같은 구호 시스템을 지금 해서 활동하고 있는 게, 이 스텔라 재단은 상당히 기부를 많이 하는 재단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리플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재단들은 그런 기부를 통해서 물론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도움을 주겠죠. 이제 그와 같은 것을 하다 보면은 우크라이나 사람뿐만 아니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크라이나에 저렇게 스텔라를 암호화폐를 통해서 보내가지고 활용할 수 있네. 그럼 우리도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그 생태계 활성화하는데 기여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이제 암호화폐의 그 부정적인 시각이 지난번 영상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암호화폐 비트코인의 블록체인의 끝까지를 이용해서 DID를 개발하겠다고 해서 이 비트코인의 그 부정적인 시각을 좀 더 긍정적으로 바꾸는 데 기여한다고 하는 것처럼, 이런 스텔라라든가 이런 리플은 앞으로 각 나라에서 만드는 CBDC의 어떤 브릿지 코인 역할도 할 수 있고, 스텔라도 그와 같은 역할도 할 수 있고, 파이코인도 마찬가지고 하면은 얼마나 많은 역할들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이제 그 피터 린치라고 그 투자 전문가인데, 투자 전문가가 했던 말을 한번 언급을 하면은, 이분은 투자의 성공 여부는 얼마나 오랫동안 세상의 비관론을
무시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이런 얘기를 했길래 우리 파이코인을 채굴하는 파이오니어들도 세상이 우리에게 무시하는 것을 우리는 감내하면서 꾸준하게 채굴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KYC가 빨리 되느냐 안 되느냐를 매일 앱을 통해서 들여다보면 상당히 짜증날 수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먼 훗날 우리는 우리의 어떤 그 보험에 들어놓고 있는데, 우리는 보험을 매달 빼나가는 돈이 아니고 하루하루 우리가 한 번만 타치하면 되는 이런 채굴, 또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각 다른 친구들하고의 월렛을 통해서 이제 테스트 코인을 보내보는 이런 것들, 저는 하루에 한 10번 정도 이렇게 보내기를 하면은 유틸리티가 한 0.5 내지 0.6 정도는 계속 유지하고 있으니까, 물론 뭐 거기에 들어가서 쿠키 게임 같은 이런 거 하지 않더라도 그 정도는 계속 유지하더라고요. 저희 집사람도 마찬가지인데, 집사람 휴대폰에 있는 것도 0.5 정도는 계속 유지하려고 하루에 한 10번 정도 이제 월렛에 돈을 보내고 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꾸준하게 채굴하면은 언젠가 우리에게 좋은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가지면서 오늘을 보람되게 보내지 못한 내일은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이런 그 얘기를 염두에 두고 오늘 열심히 건강하게 보내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영상이 도움됐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